지난 방송 이후 아주 분개했어요. 장애인을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분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그런 정도일 줄 몰랐고요. 너무나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기도원의 놀라운 실체. 남자 한 명도 많이 언니도 많이. 당신 소견으로는 최소 한 달 이상은 제대로 못 먹었을 거다. 모든 장기가 기능이 마비됩니다. 충격적인 피해 사례는 점점 더 늘어만 가는데 최소한 반년 이상은 누워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환자가 영양 결핍이 심할 수가 있냐. 안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까? 계시네요. 네. 잠겼어요? 안에 밖에서 잠겼어요. 잠겼네. 한편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찰 수사. 그리고 더욱더 드러나는 인권 유린의 현장. 기도원 안에 있는 입소자들을 과연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 놀라운 기도원의 실체와 진실, 그 남은 이야기가 곧 시작된다. 해당 기도원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한 제보자로부터였다. 제보자가 알려준 마을로 들어서자 정말 기도원이라고 쓰인 커다란 간판이 눈에 띄었는데 입소자들을 상대로 폭행에 감금까지 벌어진다는 기도원. 과연 제보 내용은 사실인 걸까? 먼저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기도원 안으로 들어가 봐야 했다.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하자 관계자가 안내한 곳은 원장실. 입소 상담을 하는 사람, 바로 기도원 원장이라고 했다. 우리가 조례구 기도원이에요. 조례구 기도원이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개척을 했지 이걸. 20년 전에. 기도원이 생긴 지 20년이라며 자랑부터 하는 원장. 내부 환경을 보고 싶다고 하자 조금 더 안까지 열린 기도원의 문.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뿐. 정식 입소자가 아니라면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봤지만 외부인이 기도원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한 상황. 결국 방법은 입소밖에 없었다. 입소 첫째 날, 관계자가 가장 처음 제작진을 데려간 곳은 바로 예배를 하는 성전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입소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림잡아도 100명은 넘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어디가 아픈 걸까?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웬일인지 힘없이 축 처진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한참 기도가 이어진 후 입소자들의 면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건 잠깐의 쉬는 시간. 그런데 입소자들 중에선 연세 많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듯한 입소자들도 꽤 있었는데 기도원 안에선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뒤섞인 채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디론가 데려가는 관계자. 그런데 갑자기 문을 닫더니 밖에서 문을 잠그는 것. 그리고는 밖에서 불까지 꺼버렸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 겨우 형광등 스위치를 찾았지만 그마저도 뽑혀있는 상태. 어렴풋이 보이는 통은 냄새로 보아 화장실 대용인 듯했다. 방 안에서 외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작고 동그란 아크릴판 사이. 이는 감금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다.
내부에서 확인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식사로 제공된 국수는 퍼져 있어 마치 죽처럼 보일 정도. 게다가 성전 한 구석에서 일정하게 잘라놓은 채로 휴지를 주는 한 남자. 한 번에 쓸 수 있는 양이 대여섯 칸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화장실엔 문조차 없어 씻는 사람과 용변 보는 사람이 훤히 보일 정도. 예. 근데 어찌면 오는 이제 그날 이제 40만 원 내는 거야. 입소비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매월. 얼마씩 내는 거? 매월 그거가 입소비 30만 원. 매월 30만 원. 대체 입소자들에게 받은 돈은 모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기도원 내부를 좀 더 확인해봐야 했다. 그런데 그때 한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한 입소자가 누군가로부터 맞고 있었던 것.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장애가 심해 보이는 젊은 남자. 그런데 폭력을 가하는 쪽 역시 또 다른 입소자인 듯했다. 장애가 있어 제대로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입소자를 향한 기도원 내의 거친 폭력.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실태 파악부터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인 입소자 수가 워낙 많고 그 규모 또한 큰 기도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는데 입소자들을 위한 응급 후송 차량까지 대기시킨 후 드디어 조사가 시작됐다. 저 SBS에서 왔는데요. 네? SBS에서 왔는데요. 식사 시간입니다. 제작진을 가장 처음 맞이한 사람은 원장과 함께 기도원 업무를 보던 목사였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순조로운 안내를 하는가 싶더니 잘못했다고 사진 찍고 나요. 뭘 잘못했다고. 명함 파내라. 명함 파내라. 아니요. 잠깐만. 이 변호사가 여기 왜 온 거예요? 변호사가 여기 왜 왔어? SBS 제가 아니 SBS는 뭐 SBS 장문 변호사인데 여기 와서 무슨 취재를 해? 이상하네. 나가! 진짜. 나가! 목사님. 나와! 목사님. 아니 분명히 나 이놈들! 정말 내가 가만히 있어!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가로막는 목사. 그 사이 한편에선 입소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마침 점심시간인 듯 식사를 하고 있는 입소자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다한 것일까? 서서 남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입소자들의 식사가 끝나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다. 바로 잔반을 다시 모아두고 있는 것. 생선은 생선대로, 먹다 남은 밥도 그대로 솥에 모아두고 있었다. 저 말씀 좀 여쭐게요. 예, 이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이거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예. 누가요? 맨날 이렇게 해요. 맨날 이렇게요? 예. 여기 콩나물 이런 건 따로, 국은 따로 이렇게 다 따로 나눠요? 예. 드시고 남은 거를? 예. 저녁에 또 아, 저녁도 먹어요? 예. 끝나고요? 먹다 남긴 음식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 주방 상황은 더욱 놀라웠다. 전문 인력 하나 없이 입소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주방. 위생 상태 역시 말이 아니었는데 입소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간식거리는 유통기한이 한참이나 지나 있었다. 눅눅하네. 대체 언제 것인지 곰팡이가 핀 빵까지. 정말 이런 음식을 입소자들이 먹어왔던 것일까?
없어서 못 먹죠. 그래서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도원 안에서 확인해야 할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입소자들이 지내는 장소 또한 문제였는데 제대로 된 창 하나 없는 작은 방들. 이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좁디 좁은 방 안에 시멘트 바닥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방 안을 진동하고 있는 악취. 대부분의 입소자들이 방 안에서 용변을 해결한 듯 플라스틱 통은 어김없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기도원의 구조가 더욱 위험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 방과 방이 잠긴 채로 연결돼 있어 열쇠가 하나라도 없으면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 문과 문 사이에 또 다른 문이 있었지만 그 모든 통로는 모두 열쇠로 굳게 잠그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게 철저히 감금 장치로 가로막힌 내부. 그런데 법인 시설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근데 그것이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 국가로부터 너무 많은 간섭을 받으니까 그게 싫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간섭 말씀하세요? 아니 그 뭐 조사하고 뭐 식사에 대한 뭐. 그렇죠. 네.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입소시키면서도 국가의 개입은 싫다는 기도원 측. 그리고 그 안에서는 좀 맞은 적도 있었고 새벽에 집단적으로는 많이 맞았습니다. 주먹으로도 치고 각기목으로도 가져와서도 치고. 전문적인 관리와 치료 대신 기도원의 환자들을 손쉽게 관리하는 수단은 무력이었다. 같은 입소자에게 반장이란 직함을 달아주며 기도원 측은 그들의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듯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지금 막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부족하니 입소자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목사. 문제는 폭력뿐만이 아니었다. 의사 처방도 없이 환자들에게 처방돼 왔던 약들은 대체 무엇일까? 항정신병 약물도 있고 뭐 이것저것 약이 뭐 다 섞여 있네요. 원장에게 직접 확인해봐야 했는데 여기 그 환자분들한테 약을 원장님께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약. 이게 뭔지 다 아십니까? 약을 보니까 이게 저기 뭐야?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말이 잘 맞겠네.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이 약들이 무슨 약인지 다 눈오세요 다. 아니 요거리 한 약하고 네. 이건 다 무슨 얘기 난 모르고. 모르시는 나는 아니지. 아니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잠이 많이 오면은 조금 지어지게 집에 눈 보고 용량을 조절했단 말씀이세요? 아니 행동하고 눈하고 바쁘게 내가 이제 그러고 어떻게? 아니 그랬는데. 전문 의약품인데도 원장 임의대로 지급하고 용량 조절까지 해왔던 것. 실태가 확인된 이상 입소자들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돼야 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이 이어지자 기도원을 벗어나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에 한해 안전하게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소자들과 한참 상담이 진행 중인 그때 갑자기 예배를 진행하려는 목사. 입소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하자 마치 제지라도 하려는 듯 예배를 시작한 것.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가면서 인터뷰하고 가겠다 그런 다음에 인권유린자서 다 태우고 가는 거야. 아니 데려가면 안 되지. 보호자들이 다 있으니까. 입소자들의 퇴소를 막고 나서는 원장과 목사. 당신한테 배수시켜? 대통령도 못해. 대한민국 법치주가야. 웃기고 있어. 방송하려 천하무적인 줄 알고 있어. 건방진 것들. 기도원 측은 끝까지 당당한 태도였다. 지난주 기도원에 대한 방송이 나간 이후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과 더불어 함께 문제를 고민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불법적인 종교시설이 끊이질 않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많은데요. 기도원 내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이어 점점 더 충격적으로 드러나는 불법적인 종교시설에 대한 문제, 그 뒷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도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와 원장에게 결국 폭행 증거 영상을 직접 보여주기로 했다. 이분이거든요, 이분.
여기 맨 맞는 사람하고 때리는 사람 누구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만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증거 영상. 하면서 우리도 좀 봐야지. 그러니까 매 맞고 계시는 분하고 때리는 분 다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어디 이게 어디 시켜져 있어요 이게?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내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내가 진짜 막상 영상을 보고 나니 그제야 할 말이 없는 듯 자리를 피하는 원장. 기도원 내 폭행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목사들도 마찬가지 반응이었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마음 아프고 우리 잘못이죠. 아 그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 중에 그 맞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맞지 않았는데 맞은 거죠. 하지만 다른 입소자들의 폭행 증언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몰랐죠. 알면 정대로 그렇게 한 거는. 이걸 몰라고 했냐 그러면 정말 책임도 있지만 그 참 공색하네요. 피해자부터 만나봐야 했지만 증거 영상 속 두 입소자는 모두 얼마 전 보호자가 데려갔다고 했다. 차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 기도원 측의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본인 의사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원에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남겠다고 한 사람들은 이후 다시 대책을 찾아보기로 하고 그렇게 입소자들 중 일부가 기도원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우선 인근 병원으로 옮긴 후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향후 거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나오자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더욱 자세하게 털어놓기 시작하는 입소자들. 그리고 아픈 곳을 보여주며 또다시 폭력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여기 지금 나 맞으면 막 물건 물때기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말 안 된다고 막 집어넣는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분이 구타당하는 걸 실제로 목격을 했거든요. 예. 엄청나게 맞으셨어요. 구타당하셨어요? 내가 엄청나게 손대지 좀 안 들어요 말이 이게. 그런데 폭행당하는 순간을 보고 있었던 한 사람. 굉장히 나한테 의학적으로 많이 나와요. 허리를 막 갖다 막 지기는데 쓰러졌거든요. 제 원장님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걸 원장님 보고 계셨어요? 예. 맞는 것을 원장이 직접 보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분명 원장은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내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내가 진짜 공공연한 장소에서 때로는 도구까지 사용돼 빈번히 벌어졌다는 기도원 안에서의 거친 폭력. 원장은 금시초문이라고 했지만 그 진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원에서 출발한 응급차가 속속 병원으로 도착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가까이서 살펴본 입소자들의 상태는 놀라웠다. 특히 공통적으로 비위생적인 환경 탓인지 피부병이 심한 입소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 외 건강검진을 해본 결과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전체적으로 그 위생 상태, 즉 외적으로 보이는 게 의복에 배변, 소변, 뭐 분변 이런 게 많이 묻어 있었고 또 그 청결 상태 많이 안 좋았고요. 2차 그 진드기라든지 옴, 그다음에 이런 게 그 의심이 되었고 그다음에 먹는 음식에 의해서 장염이라든지 배탈, 복통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관절 수술 등 각 개인에 맞는 치료도 이어졌는데 이 환자분처럼 양측 고관절을 갖다가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지속적인 근력 운동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운동이 제한돼 있고 그 활동이 그 원활하지 못했던 기도원 생활에서는 아마 그 근력도 저하시키고 그 뼈의 그 골밀도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향후 적절한 치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점이 또 하나 있었다. 바로 여자 입소자들이 당했다는 또 다른 폭력에 대한 증언이었는데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모르니까 혹시 여자분들도 그렇게 폭행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성폭행이죠. 성폭행 무지하게 여자 입소자들이 방장인 남자 입소자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 이 말이 정말 사실인 걸까? 향후 적절한 대책과 치료를 위해서라도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입소자들이 피해자라며 알려준 이는 중증의 장애가 있는 여성. 전문가가 나서서 조심스럽게 상담을 진행해 보았는데 이뻐? 이거 남자야 여자야? 예? 응. 남자. 이거는? 예, 여자. 아 여자? 안정을 시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다. 거기 기도원 있잖아요. 예. 거기 있을 때 근데 남자들이 있었어 없어 남자들? 남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어? 나한테요? 응. 어떤 남자 한 명 옛날에 만졌어. 어떻게 만졌어? 이야. 응? 야, 만졌어? 여기도 만졌어. 거기도 만졌어? 여기도 만졌어. 싫어요? 좋아요? 그랬어? 싫어요. 싫어했어요? 그랬어? 표현은 서툴렀지만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여성. 다른 피해 사실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향후 대책을 찾아나갈 것이다. 한편 그 사이 수사기관에서 드디어 영장이 발부. 기도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실태 조사 당시 법대로 하라며 끝까지 당당하던 기도원 측. 그 기도원의 문이 또 한 번 열리게 됐는데. 네, 원장님 잠깐만 와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찰서에 왔어요. 저기 하고 기도원 압수수색했죠. 네, 한번 보시죠. 보통 오후 6시면 각 방의 문을 잠근다는 기도원. 현재 시간은 오후 6시를 간 넘긴 시점. 그런데 원장님 문 그대로 놔두세요. 네? 원장님 문 그대로 놔두세요. 수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문을 열기 시작하는 원장. 하지만 원장이 미처 열지 못한 방은 한둘이 아닌 듯했다. 아니 계시네. 네. 잠겼어? 안에 밖에서 잠겼어요. 잠겼네. 밖에서 잠긴 채로 굳게 닫힌 방문. 돌리는 구멍을 갖다가 막아놨구나. 그런데 작은 구멍 사이로 정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님, 할아버님, 그 안에서 열 수 있어요? 예? 안에서는 열 수 없어 결국 원장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제야 열리는 방문. 그리고 불까지 켜지자 방 안에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좁고 악취가 나는 방 안에 깡마른 할아버지가 한쪽에 기댄 채 서 계셨는데 이 자물쇠가 밖에서 잠겨 있잖아요. 문을 잠가본데 여기서요. 여기서 못 나가게 문을 잠가버리니까 좀. 엄연한 감금의 현장. 이거 화장실 이거 밖에서? 밖에서에다가 대야에다가 이거에다가 기도원의 실체가 경찰에 의해 또다시 드러나고 있었다. 안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타깝게도 아직 남아있던 입소자들은 또다시 감금된 상태. 감금에 대한 증거 자료가 현장에서 그대로 포착되었는데 그 외에도 기도원 곳곳에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해왔던 흔적은 끊임없이 발견되었다. 막상 현장을 본 형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 냄새도 비위생적이고 건강한 사람들 어째요? 이제 병들겠어요, 진짜. 한편 꼭 둘러봐야 할 중요한 장소 바로 원장실이었는데 기도원 운영에 관련된 각종 증거품들을 압수할 계획. 그런데 나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이 열쇠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니 이거 쓰지도 않았어. 이렇게 놔둔 거 그냥 쓰지도 않고 그냥. 아니 버려도 된다. 버릴 건데 안 버리고 놔둔 거 왜냐면은
다 쓰지도 않고 사다가 버리고 넣어둔 거예요 그냥요. 아니 이게 뭘까지 가지고 그러시오 이거는. 열쇠도 압수하는 거예요. 아이고 압수하게. 아이고. 하지만 열쇠는 감금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 자료였다. 또한 여기 입소자들의 핸드폰을 일부러 이렇게 뺏어서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 이제 안 쓴다고 놨는데. 입소자들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 물품. 약품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거 버릴 건데. 뭔 약이? 모르겠다. 이게 수면 유도제. 근데 저 가지고 그래요. 음주 충동 억제제. 그리고 입소자 명단 등 기도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까지 압수되었다. 한편 한쪽에선 식품 관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 중이었는데 일단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입니다. 예.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물론 한쪽이 다 썩어버린 햄. 조리실에 있는 음식들 중 대부분은 여전히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었다. 압수수색은 밤이 늦도록 이어졌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도 이루어졌는데 기초생활연금 나오는 건 그런 건 알아? 그 나라에서 주는 돈 누가 가지고 있어? 없어 하나도? 본인이 안 갖고 있어요? 입소자들의 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 것일까? 그 사람들 수급비가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통장으로 그죠? 그 통장들 어디 있어요 지금? 수급자 통장. 예. 내가 저기 그 돈 찾아오는 거를 예. 내가 누구한테 내가 이제 바꾸게 있으니까. 누구한테 맡겼어요? 찾아오라고 이제 그랬는데. 네, 누구한테 사줘라고 맡겼어요? 기도원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듯 했지만 입소자들의 수급비 통장 얘기에 당황한 듯 우물쭈물하는 원장. 원장님께서 그 통장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 있어요 지금? 예? 네. 하지만 반드시 증거 물품으로 압수할 것이다. 경찰 측은 이날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약속했다. 지금 현재 불상 성분을 알 수 없는 약품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 그리고 이제 원장님 집무실에 있었던 그런 관련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지금 압수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이제 뭐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수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주 감옥살이 기도원에 대한 1차 방송이 나간 이후 방송을 통해 기도원의 실체를 접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는데 그 속에는 입소자 가족들이 직접 사연을 전한 경우도 있었다.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알아왔던 언니가 해당 기도원에 입소한 적이 있었다는 가족. 그런데 가족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언니는 안타깝게도 제 바로 위원인데 당시 만 34세 작년 12월 20일 날 사망을 한 사건인데요. 사망하기 한 일주일 전에 그 기도원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프다고. 작년 겨울 언니가 기도원에서 아프더니 결국 목숨까지 잃었다는 것. 언니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거동을 못할 정도로 그냥 누워있고 몸에 이렇게 멍이 많았었어요. 멍도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파서 못 먹고 토하고 그래서 입원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연락을 받고 언니를 찾았을 때의 모습은 언니가 그때 당시 병원에 실려왔을 때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복부부터 발등까지 복수가 다 차 있어서 온 상태거든요. 퉁퉁 부은 채로 거동조차 할 수 없었다는 언니.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뭔가 죽기 하루 전 모습이에요. 담당 선생님이 보시고는 이제 저희를 정말 이렇게 짐승보듯 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의사 생활 평생 동안 이러는 게 처음이래요. 이러는 게 처음이라고. 당신 소견으로는 최소 한 달 이상은 제대로 못 먹었을 거다.
담당의의 소견은 언니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렸다는 것. 병원을 찾아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보기로 했다. 담당 의사는 병원에 실려왔던 언니의 상태를 지금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깡마른 상태에 이제 복수가 차서 배만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였고, 엉덩이 쪽에 욕창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놀랐던 게 30대 여자라고 하기에는 우선은 욕창이 너무 심했고요. 그러니까 등이나 엉덩이 이런 쪽이 다 벗겨져 있었고 이제 짓물러 있어서 굉장히 안 좋았었고, 최소한 반년 이상은 뭐 누워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영양결핍이 지속되면서 결핵이 오면서 뭐 복수가 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진료 기록엔 언니의 몸에 구타가 의심되는 멍까지 있었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혈액학적 수치적으로 이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과 영양 섭취 상태를 판단한 지표가 있는데 그런 게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때 이제 같이 보시던 감염내과 선생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환자가 영양 결핍이 심할 수가 있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몸은 건강했다는 언니. 하지만 충격적인 모습으로 기도원을 나와야 했던 언니는 결국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저희는 솔직히 놀랐다기보다는 죄책감이 더 크죠. 어떻게 이런데 언니를 그렇게 오랫동안 놔둘 수 있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정말 몰랐을까. 그런 곳에서 생명을 다해야 했던 언니 생각에 동생은 큰 죄책감에 빠져 있었다. 안타까운 사연은 계속 이어졌다. 제작진과 연락이 닿은 또 다른 가족은 입소자의 누나. 누나는 그렇지 않아도 남동생 걱정에 시름이 끊이질 않았다고 했다. 37개월 됐다고 며칠 전에 보러 갔더니 얼마나 맞았는지 이가 다 빠지고요. 눈동자가 똑바로 되기 같고 가슴이 아파갖고 그냥 갔다 와갖고 내가 데리고 있으면 형편은 못 되고 바보가 된 거예요. 맞았어요. 많이 맞았대요. 한때는 안정된 직업에 단란한 가족까지 꾸렸다는 동생. 하지만 이혼 후 술에만 의존하는 동생을 신앙의 힘으로 고쳐보고자 기도원에 보내게 되었다는데, 해는 날은 옷도 안 입힌대요. 겨울에 창문 없는 방에 이런 방에 쳐넣어놓고 심심하면 가한테 와서 아이 심심한데 그냥 돈이나 좀 풀자 그러고 와서 패고 가고. 치료 대신 폭력에 시달려왔다는 동생.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건 원장의 태도라고 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럽디다. 내가 전화를 했더니 원장이 정신과에 약 먹었다 소리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원장이 기도원에서 정신과 약을 먹였다는 말은 일체 꺼내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것. 누나의 말은 사실일까? 원장이 가족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했다. 여보세요? 원장님이세요? 우리 누나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맞아갖고 앞니가 다 부러지고 없거든요. 아니지 뭐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을 때린 적이 없는데. 그러면 원장님이 정신병 같은 게 있다고 약 먹인다고. 그때부터 누가 묻거든 약 먹는다만 하지 말아요. 일터다가 양저기서 먹는 기도에서 약 먹는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큰일 나요. 또다시 기도원에서 정신과 약을 먹였다는 사실은 비밀로 해달라는 원장. 자신의 임의대로 약을 처방하고 전문의 앞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더니 정작 가족들에겐 입단속을 시켜왔던 걸까. 남동생은 다행히 퇴소 의사를 밝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 기도원에서 당했던 일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동생을 만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했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지치고 기력이 쇠한 모습. 게다가 얼굴 여기저기에 상처들이 선명했다. 부러진 이에 찢어진 상처까지. 모두 맞아서 생긴 상처들이라는 것. 그리고 구타와 함께 또 견디기 힘들었던 건 예배도 그렇고요. 감금시키는 것도 그렇고. 자물통으로 잠그니까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다름 아닌 약에 대한 것이었다. 약 먹일 때는 처음에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강제로 4명이서 입을 벌려가면서 물을 막 쳐놓고 억지로 그래가지고 미리지. 처방을 받지 않은 정신과 약을 강제로 먹여왔다는 것. 남동생이 먹었다는 약은 바로 이 약이었다. 많은 입소자들이 단순히 빨간 약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CP라는 약은 클로로프로마친이라고 정신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처방 없이 불특정 다수한테 쓸 수 있는 약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 정상인한테 쓴다면 상당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추체계 증상이라 해서 근육이 강직된다든지 눈이 위로 치켜진다든지 침을 많이 흘린다든지 또 가장 큰 부작용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졸리고 그다음에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기도원 측은 그런 정신과 약을 폭력까지 동원해가며 강제로 먹여왔다고 했는데 이름만 기도원일 뿐 그 안에서 온갖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됐던 곳. 그런데 가족들과 연락이 닿기 시작하며 꼭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외부인에 대해 폐쇄적이기까지 한 이 기도원. 가족들은 어떻게 알게 됐던 것일까? 친한 친구가 교회에 교인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원이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교회라고 그래서 믿고 갖다 넣었어요, 제가. 교회 소개로 가셨어요. 교회요? 네. 목사? 네. 제작진이 입소해 있던 당시 폭력의 피해 사실이 카메라에 포착됐던 남자. 그 역시 기도원에 입소하게 된 경위는 비슷하다고 했다. 다행히 그 이후 집으로 돌아와 안정을 되찾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아직도 많이 놀라신 듯 했는데 저래. 목사님이 기도원에 자기 아는 목사가 있대요. 당연히 믿었지요. 기도원에 이제 노인들 가잖아요. 가끔 기도하러 가면 뭐 한 며칠 있다 오고 하니까 나 그런 기도원인 줄 알지 이렇게까지 기도원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믿었던 곳에서 열흘 만에 돌아온 손자의 첫 모습은 지금과 달리 참혹했다고 했다. 애가 눈이가 흰자가 어깨 올라 붙고 검은 자가 밑으로 내려붙고 애가 이렇게 이런 애를 펄펄한 애를 닮아 죽였는데 서지 못해요. 애가 쓰지도 못할 정도로. 서지는 못하고. 가족들이 기도원을 알게 된 건 대부분 목사나 교인들의 소개. 문제는 그래서 기도원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목사랑 둘이서 약이나 갖다 놓은 거에 못 나오게 하려고. 못 나오게 하려고. 목사들에 의해 직접 기도원으로 보내졌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내시는데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현재 치료 중인 박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기도원에서 나오실 때부터 줄곧 기도원 나오셨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하고 복지관으로 가고 싶어요. 복지관이요? 네. 그리고 이제 돈도 찾아줘요. 돈이요? 네. 어떤 거? 장애인 카드하고 수급자가 저기 카드하고. 자신의 수급비 통장을 찾아달라는 할머니. 목사한테요. 그걸 맡겼어요. 언제요? 카드하고요. 복지카드? 응. 예. 할머님이 혹시 목사한테 이거를 좀 관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아니면 목사가 달라고 했어요? 목사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목사가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지 방세가 돼요. 할머니 말에 따르면 자신을 기도원으로 보낸 동네 교회 목사가 통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통장도 통장이지만 목사를 만나 기도원으로 보내게 된 경위도 들어봐야 했는데 목사님 그 기도원이요? 예. 어떻게 아시는 사이예요 그쪽하고? 기도원요. 저희 우리 조카들이 가서 치료도 받고 왔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인권유린이 일어났었고 그런 분들을 붙들어 놓자면 저희 집 단다고
었는데 어떻게 감금을 안 시키고 그냥 둡니까? 오히려 기도원을 감싸고 도는 목사. 할머님 장애인 카드하고 수급비 통장 갖고 계시죠? 통장 안 가서 카드 갖고 있어요. 복지 카드 국가 갖고 있죠. 예, 그거 주시고요. 아니요, 나는 줄 필요 없어요. 난 아줌마한테 없고 저기 하면은 아니요, 전혀 갖다 드릴 거예요. 아니요, 저 주지 않아요. 우리는 못 주고요. 자신이 보호자라며 복지 카드를 주지 못하겠다는 것. 그러더니 지금 뭐 나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지금 바쁘니까요. 가시고요. 아니요, 제 말씀. 성이 살겠네 진짜 이거. 저 어째 그만할게요. 말하지 말아주면 딱 말하지.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나서는 목사. 문제는 기도원의 규모가 지금처럼 커지게 된 배경에 목사나 교인들의 소개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들은 해당 기도원의 실체를 몰랐던 것일까? 기도원이 교회를 중심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경위를 더 확인해봐야 했다. 입소자를 직접 보낸 것으로 확인된 또 다른 목사와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목사님은 그 기도원하고 그럼 어떻게 아시게 된 사이세요? 제가 그전에 설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지가 꽤 5-6년 됐어요. 아, 거기 설교를 다니시다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곳을 거쳐간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대략 6,000명 돼요. 25년 동안. 실제로 기도원은 한 교단에 정식으로 등록까지 해놓은 상태. 더욱이 지난 20년간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다녀갔을 만큼 교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도원 측이 내어준 건 깨끗한 화장실에 침대까지 갖추어진 집무실, 그리고 깔끔하게 청소된 방 안에는 잘 정리된 옷장까지 구비돼 있었는데, 게다가 따로 준비되는 정갈한 식사까지. 그러다 보니 기도원의 실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문제가 확인된 이상 해당 교단 측에도 사실을 알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 의논해봐야 했다. 교인들이 가진 선의의 뜻까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원의 실태부터 정확히 알려주어야 했는데,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라든지 또 일반적인 뭐 상식으로라든지 뭐 또 여러 면을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문제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폭행이 있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해당 교단 측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기도원을 제명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 사이 기도원에서 퇴소한 입소자 수는 점점 늘고 있었다. 모두 변화된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병원을 찾았을 때 마침 점심시간인 듯 다들 식사하는데 여념이 없었는데, 어디냐 밥맛이 꿀맛 같지? 네. 보통 사람들이 먹는 평범한 식단이었지만 큰 상을 받은 것처럼 맛있게들 먹고 있었다. 기도원 손을 이런 거 구경도 못해요. 생선이요? 네. 처음으로 이런 밥을 먹어봤어요. 3년 넘게 있었는데. 기도원에 들어간 후 한 번도 밥다운 밥을 먹어보지 못했다는 입소자들. 매달 꼬박꼬박 입소비를 받으면서도 기도원 안엔 썩고 상한 음식들 투성이었는데, 그런데 입소비와 관련해 확인된 또 다른 사실이 있었다. 한 해에 나 헌금이니까 5만 원 내고 10만 원도 내고 3만 원 내고 나는 이제 그렇게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말면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25만 원씩 내고요. 크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한다고 돈 내라고 그러고 매달 30만 원만 주면 된다 하길래 입금이 안 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저희 가족들 전화번호를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집 저 집 다 전화해요. 아이 그만해. 그렇게 입소비 외에도 병원 치료와 약값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요구했다는 기도원 측. 하지만 입소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었다고 했다. 기도원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신문을 읽으셨었어요? 못 봤습니다. 집에 있을 때만. 기도원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멈춰버린 할아버지의 시계. 이제 다시 원래의 속도로 돌아갈 수 있을까? 병원에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거기서는요 햇빛을 못 봤어요. 한 번을 그냥 가둬놓으니까. 진짜 말이 그렇지 이런 짐승도 햇빛 구경을 시켜주는데 사람을 갖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짐승보다 못하면 벗어나고 보니 기도원에서 보낸 그 세월이 더욱 한스럽다는 입소자들. 훈련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니었어. 차라리 가가지고 저기로 가더라도 훈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숙한 마음을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죄나 짓지 우리는 죄도 없이 불러와가지고 돈 내고. 그런데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자 입소자들이 공통적으로 부탁하는 게 있었다. 바로 가족에 대한 연락. 네가 못 오면은 너희 형님한테 연락하여 너희 형님을 보내다오.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편지를 꼬깃꼬깃 간직해왔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듯 따로 적어두기까지 했던 아들의 전화번호를 함께 건네주었다. 연락처가 파악된 가족들에게 우선 전화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땡큐놈의 환자들을 보낼 때는 오직하면 보냅니까? 감당이 안 돼서 보내는데 지금 국가에서 책임져 줄 건가 이런 환자들은? 근데 저는 지금 오히려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아는데 우리가 너무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알면서 더 뛰어는 수시간 채웠어요. 알고 계셨어요? 가족들의 반응은 대부분 도리어 막막하다는 것.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경우들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가족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했는데 처음 기도원 주방에서 제작진을 만났을 때부터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고 했던 남자. 누구 보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가족이 보고 싶다고 했던 남자는 다행히 병원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다른 시설로 입소를 준비 중이었다. 기도원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한결 밝아진 듯한 남자. 여기 오늘 딴 데로 가신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축하 속에 무사히 병원을 나서던 날 남자가 꼭 들러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다. 새로운 시설로 거처를 옮기기 전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는 곳. 바로 가족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옛 동네였다. 앞으로 한 30km 정도 남았거든요. 그 가족분들 계신 곳까지. 어떠세요, 기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아버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분들 보시면. 한동안 말이 없는 남자. 젊을 때부터 정신과적 질환이 있어 가족들 고생을 많이 시켰다는 남자는 꼭 한번 가족을 보고 싶다면서도 집 앞에 도착한 그 순간까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님, 이 집이 맞나요, 지금? 기억나세요? 지금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부인분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냥 가고 싶은데요. 뭐가 좀 많이 불편하세요? 이대로 돌아서야 하는 것일까? 남자는 매우 초조해 보이기까지 했는데 남자가 두려워하는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대신 찾아간 제작진을 가족은 의외로 담담히 맞아주었는데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젊은 날부터 그랬는데 한 32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막 가는 그래서 감당 못해서 그런 데 보내졌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라리 다른 환자 같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감당했겠어요. 근데 정신질 환자는 감당을 못해요. 자신도 뇌수술을 받아 장애가 있다는 아내. 기도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우리는 소극자인데요. 제가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 있는데 걔도 학생이고 그래가지고 쌀 한 가먹 가면 내려가지고 사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더 좋은 치료시설로 남편을 옮길 수도 없었다는 아내. 하지만 남편이 근처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아내는 남편을 만나보겠다고 했는데 아버님 나와 계시. 그렇게 10년 만에 부부가 마주한 날. 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손을 맞잡은 채 이어진 긴 침묵. 침묵을 깬 건 이번에도 아내였다. 왜 집에 안 오고? 내가 너무 어렵잖아.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다행히 남편은 가족들의 부담 없이 다른 시설로 입소를 하게 됐지만 기도원에서의 10년이 더욱 큰 벽을 쌓아버린 아내와 남편 사이. 안타까운 건 이 같은 현실이 비단 이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약 340개 정도 시설이 되는데 약 2만 명의 장애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시설들도 절대적으로 그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제도권 속에 있는 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러한 사적 시장들이 여러 가지의 형태의 모습으로 기도원의 모습이든 유무형의 그런 형태로 지금 난립되어져서 미신고 시설들이 지금 수요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난립되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그 사이 한 가지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기도원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또 다른 자료가 발견됐다는 것. 94년도에 그 기도원에 수용되었던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그 기도원 원장을 입건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화재 사건이 발생해 입소자가 사망한 적이 있다는 것. 원생을 방에 수용한 다음에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는데 당시 수용했던 원생이 라이터를 이용해서 방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망했어요. 당시 사건으로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했었는데 하지만 실제로 인명피해가 난 이후에도 여전히 화재에 대한 안전장치 하나 없이 입소자들을 감금해왔던 기도원 측. 문제는 사망 사건이 일어나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이곳에 대해 그동안 어떤 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왔던 것인데. 기도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저희가 종교 기도원이기 때문에요. 종교 시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거기가 기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기서 뭐 관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종교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 하지만 입소자들 중 해당 지역으로 등록된 수급권자가 있었지만 당사자와 면담했다는 상담 기록조차 없는 상태. 한번 가보셨어요? 네, 여러 번 갔죠. 근데 이제 기도원을 뭐 확인하러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수급자분들을 보러 가는 거죠. 거기서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 환경이 좀 어떻던가요? 저희가 뭐 기도원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주 이제 사회복지 시설 보듯이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주무시는데 이제 보고 이제 조금 좀 신경 써달라. 기도원이란 간판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기도원이라는 간판은 겉모습일 뿐 그 속은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불법적인 미신고 시설이었는데 여태껏 어떤 제재도 없이 불법적으로 기도원이 운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아마 종교 시설로 제가 공연을 해가지구나. 저라고 교회 관리는 안 해요. 바로 기도원을 단순한 종교 시설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기도원이기 때문에 서로 관리할 제도가 없다며 미루고만 있는 상황. 문제는 겉으로는 종교시설을 내세우면서 안에서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져 왔던 경우가 비단 이 기도원뿐만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는데 다행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관련 기관들에서는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인권 침해 내용들이 속속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될 것이고요. 이참에 저희가 미신고 시설을 조건부 시설로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조치 이후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각지대가 어떻게 남아있는지 이것들도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실태 파악을 우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단체라든지 부서에서 나서서 우리나라의 종교시설, 특히 기도원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용돼 있는지 이것을 파악한 후에 그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것도 정부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복지시설로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체계 있는 복지 정책을 펴고 지원책을 마련해서 그 시설이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이를 도맡아 할 책임 부서가 없다는 것. 종교시설이냐 사회복지시설이냐 이런 어떤 행정구역상의 경계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설이 어느 부처나 어느 영역에서도 관리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 저는 그게 그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관리의 큰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걸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도 역부족이고 그 정부 부처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관리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때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거가 없으면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 서비스 품질 관리와 모니터링 그리고 인력 관리를 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세워져서 정기적으로 실제 그런 기관에 대한 방문, 그 다음에 조사, 품질 관리 모니터링도 하고 그 기준에 미달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조치까지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그 사이 해당 시청으로부터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었다. 시청 측은 현재 기도원 안에 남아있는 입소자들에 대한 대책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 장애인관리팀 등 그동안 각 부서로 나눠져 있던 담당자들이 모여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스런 움직임이었다. 오늘 한 것은 우리 관내 기도원에 대해서 그 생활자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기과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용보자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 그런 걸 각종 팀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할 일을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입소자들에 대한 대책이 추진되고 얼마 후 각종 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해서 현재까지 그 폭력 피의자 세 사람을 입건했고 그 외에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원장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부분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 폭력 감금 부분, 의약품을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강당을 가득 메웠던 입소자들은 모두 다른 시설로의 입소 및 귀가 조치되었고
시청 측은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해당 기도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종교라는 이름에 가려져 그동안 인권 유린이 벌어져 왔던 기도원. 다행히 그곳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고 입소자들은 모두 그곳에서 나왔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아직도 환자들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평생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우리 사회의 복지 체계. 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기도원은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뿌리를 내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기도원에서의 인권 유린을 막고 입소자들이 또다시 불법 시설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그 책임은 바로 국가가 져야 할 것이다. 정신요양시설들이 지금 그 실제 정신질환 가족이나 정신질환 그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요. 국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필요한 수만큼 확충되지 못한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기회에 국가에서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달 체계를 좀 확충하도록 예산이나 인력을 좀 적극적으로 개편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향후 해당 시에서는 관내 기도원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분명 반가운 움직임이긴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인권 유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복지 체계에 대한 제도적 점검, 더불어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제도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숨으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잖아요.